번째 문장 지난번 한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여기다 for를 하나 얼른 쓰세요. for 빠졌어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거죠. 관계대명사가 원래 본문에서는 빠져 있지만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들어간다면 선행사가 the cure인 상태니까 which나 that이 들어갈 것이다. 이랬을 때 which나 that이 들어가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요거고요. 그쵸? 근데 옆에 변형해 놓은 건 뭐예요? 오히려 이걸 잘 봐야죠. 전치사 for가 which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알아볼 수 있는가? 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걸 좀 체크해야겠다.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부탁하는데 오늘 이걸 통으로 막 줄줄줄 쓰게끔 하지는 마세요. 사실은 내일 영작 자체가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모의고사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저기 테이킹에서부터 you are looking for까지 전체를 다 쓰게끔은 안 나와요. 이렇게 빈칸을 일부 제시하고 한 칸에 한 단어 쓰기 패턴으로 나올 거예요. 예상하건대 많이 써봐야 7, 8단어 정도 쓰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다 하나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중요하다라고 채워준 노란색 파트는 꼭 쓸 수 있게끔 하고 가세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좀 넘길게요. 여기에다가 저도 좀 중요해서 펜 굵기를 좀 바꿀 건데 얘는 별표를 2개를 일단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 살짝 얘기를 하다 흘렸는데 직보 때 얘기하자라고 해서 밀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따 모의고사 보다 보면은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 출제 안 하는 지문인데 하나 나와요. Strange as it may seem이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서술형은 출제 안 하는 지문인데 사실 그 어법은 죽이기엔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내겠느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이 문장 자체를 보면 although 접속사가 있어요. 비록 빨간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3과에서는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양보의 부사절을 although를 쓰고요. 4과에서는 no matter how를 쓰죠. 그쵸? 둘 중에 어디서 뭘 내도 이상하지 않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네, 귀엽긴 한데 네. 당황스럽고. 자, 그래서 두 문장 다 저렇게 쓸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이 문장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든지 활용될 수 있구나고. 자, 원리를 보자면 이거예요. although랑 though랑 접속사 as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즉 as가 같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 as를 그냥 쓰면 되나요?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여기다 as를 쓰면은 as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은 없어요. as는 이렇게 쓰진 못하고 뒤에 나와 있는 요 자리에 들어있는 즉 뒤에 비동사 뒤에 있는 단어를 보어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박차고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 자리를 먼저 꿰차고 그리고 나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 정확하게 그냥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dominant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의고사에서 뭐야? strange as it 이렇게 되죠? 그 어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좀 가볍게 내신다면 dominant as the color red is라고 써놓고 밑줄 쳐놓고 어법상 맞냐라고 묻는 정도거나 아니면은 도미넌트가 앞으로 나와 있는 단계에서 as 자리가 비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는 딱 하나거든요. 쓰라고 나오거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보고 가세요.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 문장은 지난번에 교과서 본문 정리할 때도 얘기했지만 동사를 변형 안 하고 다 원형을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다 변형해서 쓰게끔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냥 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추가라면 보통 뭘 추가로 하냐면 바로 from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from이 없으면 keep you becoming 넌 계속 감정에 눌리게 한다는 얘기고 from이 있어야지만 눌리지 않게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rom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걸 아는 사람만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고 노란색 줄 쳐놓은 부분들은 다 동사가 형태가 원형이 아닌 형태인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게 변형해놨는데 알맞게 변형해야 되는 거고 자, 제가 지금 체크한 거 말고 여기 있는 변형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게 2개 있어요. 뭐죠? 하나는 뭐지? 예. 뭘로 쓸 수 있지? to see.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to see 가능해요. 또 하나. helps의 목적격 보호가 to overcome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뒤쪽에 overcome이 아니라 to overcome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걸 뭘로 구별하나요? 예를 들면 제시어에 to가 있는데 중복 사용 가능 그랬어. 그런데 글자 수 제한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문장보다 이상이 2개가 많아. 그럼 쓸데없는데 더 붙이지 말란 얘기야. 그게 뭐야? to see, to overcome이구나. 이해되죠? 그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전 문장은 암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밑에 문장 although he finally 전 문장은 통으로 영작은 안 나올 거예요.
나오긴 좀 군더더기가 많은데 대신에 얘는 부분을 문장에 줄치고선 어법이 맞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동사 시제가 여기서는 realize is 현재 시제인데 뒤에는 has become이라고 해서 여기가 현재 완료 시제가 오죠. 왜? 얘가 지금 깨달아. 그런데 이미 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야. 즉 언제 됐는지도 모르는 거야.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 됐네? 근데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야. 언젠가 he became the person인데 그래서 he is the person 나온 거예요. 그게 has become이고 뒤에 나온 건 두 개가 같은 과거 시제로 imagined랑 could be가 있어야 되는 거는 상상을 했던 게 과거면 상상했던 과거에 대한 목적어절도 과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세트로 과거로 묶으세요. 한 문장 내에 현재, 과거, 현재 완료 세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법은 묻지만 영작을 나오기엔 저거 말고 딴 데 낼 때 많아요. 그래서 안 낼 거예요. 영작으로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봅시다. Not being brave enough는 여러 번 했어요. 그쵸? 어순 주의하라 했어요. not은 being 앞에 들어가고 enough는 brave 뒤에 들어간다. 그쵸? 자, 그런데 바꿔봅시다. 똑같은데 being 자리에다가 내가 having을 썼어요. 뭐라고 쓸래요? 뒤를. 뭐라고 쓸래요? 이걸 잘해야 돼. 그치?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바뀌어요? brave의 명사형은 bravery가 되죠. 그쵸? brave를 지워줄까요? 얘가? bravery. 그리고 enough는요. 명사보다는 앞에 들어가요. 충분한 용기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having enough bravery. 이게 courage도 마찬가지야. being 그 다음에 courageous enough거나 enough courage이거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제시어가 바뀌어 있는 거를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맞출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whenever 자체가 바뀌어 나오는 경우 at any time that 이거나 when 그 다음에 you are 다음에 생략된 건 where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do 같은 거 아니라 are 쓴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냥 쓱 보기만 하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러지만 사실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거 삼각 복습 시험 때 냈던 영작이고 밑에 있는 건 지난번 총괄 때 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려 한단 말이야. 여기는 파이팅이 뒤에 있는데 밑에 건 파이팅이 앞에 있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의미를 보세요. rather than이 무슨 얘기야? 뒤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한다는 얘기고 앞에 있는 거는 뭐야? not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쵸? 결국은 얘는 뭐야? instead of fighting 했으면은 쟤 하는 거 대신에니까 fighting은 안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셋 다 fighting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세 개 다 조나단은 결국 learning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라는 문장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게 보이지만 그건 표현 방식만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spend 시간 다음에 동명사가 들어간다는 규칙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냥 다양한 표현을 쓴 것 뿐이죠. rather than은 항상 뒤에 있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거라는 병렬 구조를 취하는 거고 밑에 있는 지난번 총괄평가 2차의 문제는 not A but B 구조를 쓴 거죠.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있는 but 뒤에 있는 learning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문장들은 중요하다고 꼽아놓은 거는 이런 건 막 영작까지는 안 나온 거 알겠지? 딱 봐도 그냥 어쨌거나 어법 문제로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이 문장은 사실 이 정도 길이에서는 빈칸 완성형으로 나올 만한 길이고 그리고 사실 내가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 번 문제를 냈는데도 여전히 어순이 틀리더라고요. How wonderful까지 쓰고 나서 soaring을 쓰고 뒤에 맨 끝에 단수형 동사가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매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총괄 때 봤죠? Being the way you are가 What makes you different까지가 어떻게 매칭될 수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Keep perfecting을 동사가 keep이 아니라 continue를 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해요. 네, 둘 다 돼요. 그래서 perfecting 가능하고 to perfect 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perfecting에다가 너무 힘을 주면은 to perfect라고 써 있는 걸 보고 틀렸다고 보는데 앞에 동사가 다르면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많이 나오던 거지만 자꾸 틀리던 개가 나옵니다. No matter how가 세 단어가 이렇게 묶여 있을 경우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세 개는 한꺼번에 however 하나라고 얘기했고 옆에다가 한번 쓰세요. 지난번에도 이걸 여전히 how라고 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라고 꼭 써주세요. how가 아니다. 옆에다가 X 이렇게 잘 보이게 형광펜도 한번 치든지 어쨌거나 아니라는 걸 꼭 표기를 하세요. 자, 내일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라면 아니야 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설명을 할게요. how가 들어가면요 저거 자체가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거 자체가 주어거나 보어거나 목적어거나 어쨌건 되게 중요한 요소를 해야 돼요. 즉 얘는 명사란 얘기야. 근데 이 자리는요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 그쵸? 요 뒤에 주어고 동사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앞에 부분은 그냥 do나 oldo 같은 이런 부사절이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how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however scary라고 들어가 주어야 맞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안타까웠던 사람이 있어요. 총괄 볼 때 보면은 however는 썼어. 내가 맨날 how가 아니라고 말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중요한 것도 scary 뒤에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However, the dream was scary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친구가 아마 however를 그냥 독해 지문에서 however이 그러나 라고 써있는 지문 뒤에 주어 동사 있는 걸 본 기억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랬을 때가 있었겠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섭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scary랑 however 붙어 있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쓰시면 돼요. no matter how까지가 한꺼번에 however이고 scary가 그 뒤에 있었으면 그냥 그대로 데려오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중요한 거 얘도 그러면 아무리 무서울지라도 라고 했으면 비록 무서울지라도 가능하죠. 그럼 이게 된다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scary as the dream was가 된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하나 더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뭐야? 옆에? do랑 despite가 왜 더 같아요? 그쵸.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인 동사 이렇게 들어가죠. 그 꿈이 비록 무서웠을지라도 라는 얘기지만 밑에 있는 건 뭐야? 그 무서운 꿈에도 불구하고 넌 깨서 괜찮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마세요. 얘는 그냥 이해를 해서 쟤는 no matter how였으면 however로 쓰고 나머지는 이어붙이고 do가 있으면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를 쓰는 거니까 그랬을 경우라면 scary가 do 다음에 바로 붙을 리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를 쓸 거고 다만 do가 as랑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얘는 scary가 튀어나가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보내면 되고 do랑 despite는 같은 세트를 맞춰주지만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되니까 명사 앞에 수식하는 형태로 scary dream이라고 쓸 거고 이렇게 단계별로 한 번씩 써보고 가세요. 그러나 꼭 써보고는 가세요. 알겠죠? 보고 가는 거랑은 써보는 거랑 달라요. 아래쪽 문장은 제가 늘까 말까 하다 넣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이거 한번 총괄에 넣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학생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 학생 질문 뭐였냐면 그때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여기 something 뒤에 원래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걸 가지고 what으로 쓰는 게 있었어요. 그때 문제에. 그랬더니 선생님 something이 what이랑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같다기보다 같다는 거짓말 말하자면 근데 말하자면 이 앞에 있는 that은 원래 뭐였던 거예요? 이 앞에 있는 realize 깨닫다에 대한 목적어절을 만들어주는 that이죠. 그쵸? 그런데 저 that은 사실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없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래쪽 괄호를 해놨어요. 근데 something 뒤에는 관계대명사가 있었을 텐데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 근데 그거랑 어쨌거나 별 의미가 없는 어떤 것이라는 띵이니까 합쳐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묶어주는데 결국은 이 that도 생략한다고 치면 이 학생 눈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무슨 마술처럼 that something이 what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that은 원래 생략할 수 있었던 명사절 접속사였던 거고 something 뒤에 있었던 관계대명사랑 한꺼번에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절 하나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문장. 자, 얘는 실제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잘 정리를 합시다. 어떻게 보냐? 자, 이제 공식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얘기할 때 그랬어요. enough나 to가 들어가면 뒤에는 to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랑 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는 직관적으로 봐야지. 집은 결국 작은 거야. 그러면 내용상 크지 않다 하고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되고, 만약에 너무라고 쓰면은 small이 들어가겠지, 그치? too small과 too house가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 so that 쓰면 어떻게 될까? so that 쓴다면 결과적으로 너무 다음에 작다, 아니면은 너무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결국은 크지 않다가 되겠지. 너무 크지는 않다, 그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이 들어가면 크다랑 연결해서 크지 않다, 아니면 긍정이라면 작다 해주고 나서 that 뒤를 완성하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총괄 봤을 때 결국 that 뒤에다가 대명사 쓰지 않고 this place나 또는 that place라고 썼던 사람들을 이렇게 점수를 제가 주긴 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실 점수를 좀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안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알죠? 그러니까 제가 봐줘봤자 가서 안 봐주면 망하니까 안 봐주고 가서 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부분 점수에 길들여지면 사실 안 좋아요. 언젠가는 어딘가서 깎일 수 있으니까, 그쵸?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뒤에 나오는 with all these jars on the floor는 이번에는 절대 서술형으로 안 나와요. 지난번에 나왔잖아. with their hands raised라고 나왔잖아. 같은 걸 또 내겠어? 안 나와요, 그쵸? 안 나와요. 그러나 근데 추가해놓고, 즉 요 자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주고 나서 밑줄 쳐놓고 맞냐 틀리냐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써주긴 한 거예요. 뒤에는 lie란 자동사를 쓴다면 lying, 만약에 타동사인 lay나 put을 쓴다면 laid나 put이 들어갈 수 있죠. 정작 with 분사구문은요, 교과서에서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는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장에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분사 3가지 형태만 보는 정도로 할게요. 아래쪽에 나오는 거 it was shocking은 제가 얘기했지만 I였으면 shocked였다 얘기했고요. 아래 문장은 I find it 가목적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는 관계부사 where 체크하고, 고친다면 전치사 in과 which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뒤에가 lay였던 이유는 뒤에 머리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lay예요. 하지만 목적어 없이 그냥 눕는다 라고만 썼으면 lie라고 그랬죠. 목적어가 없으면 lie예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the reason why인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라고는 영작 안 나와요, 내가 봤을 땐. 그런데 위에 있는 본문의 밑줄을 쳐주고 나서 아래쪽으로 바꿔 나오겠죠. 학교에서 문제 출제 방식 가정통신문 받았죠. 유형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본문의 밑줄 쳐놓은 문장을 문장의 유형을 바꿔서 다시 쓰기가 있어요. 그쵸?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이건 그냥 줄 거예요. The reason why 나올 거예요. 저거 뼈 빠지게 외워가지 마시고 저거를 바꿀 때 위에는 the reason why 3칸인데 밑에가 하나, 둘, 셋, 4칸인 경우에 내가 채울 수가 있으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4칸일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for which 쓰라는 거구나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옆에 있는 변형 가지수까지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파트 갑시다. 모의고사는 여기서는 서술형 나오는 것만 먼저 보고 내용에 대한 얘기는 옆에 소책자로 따로 볼게요. 자, 영작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쪽 문장 중에 핑크색 글씨만 좀 볼게요. 아래쪽에 어순주의라고 나온 건 영작은 안 나오지만 어법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지문으로 볼 거고요. 자, 여기를 봅시다. one worker, 여기 별표 하나 달까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의고사에서 어법으로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을 활용해서 부분 영작으로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그냥 단순 분사 구문, with 분사 구문 요 줄 중에 한 가지 패턴으로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자, 요 구간을 잘 보세요. one worker, 그쵸? 근데 이 주어가 하나인데 뒤에 동사를 보시면 could란 조동사 뒤에 do랑 and make 2개의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요런 상황에서 앞에 있는 걸 사실 하나 분리한다면, 즉 한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20개를 만듭니다 라고 한쪽을 그냥 분사구문 처리할 수 있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이 문장 아래쪽에 doing all this work예요. doing all this task, 이 모든 일을 하면 한 사람이 20개 만든다 이렇게 쓴 거죠. 문장 구조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문장을 따로 본다면 이 공통의 주어를 하나로 봤을 때 one worker가 could do and one worker가 could make였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을 그냥 이 do만 doing으로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에를 one worker라는 요 주어를 끌어다 붙이면서 couldn't make라고 써준 거죠.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20개를 만든다가 되죠. 그런데 얘에다가 모의고사 영작을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좀 쉬워요. 그래서 나온다면 아래 걸 봐야 돼요. 자, 이 문장은 별표를 3개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난번에 여러분이 총괄평가 2차에서 봤던 문장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들 틀리면서 많이들 질문했던 건데 지난번에 나왔던 건 아래쪽이에요. 자, 여기 두 번째 문장 여기 오른쪽 노란색 칠한 거 옆에다가 총괄 2차라고 쓰세요. 총괄 2차라고 쓰고 옆에다 뭐라고 쓰냐면 원문의 수동형이라고 쓰세요. 원문의 수동형. 총괄 2차에서 나왔던 패턴은 원문에 나와 있는 with 분사구문을 수동으로 바꿔서 여전히 수동인 원문이 with 분사구문을 쓴 거예요. 자, 그 원리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여기 있는 걸 좀 다른 패턴의 with 분사구문을 썼어요. 자, 이거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 문장에서 보시면은 자, 이 문장은 사실은 앞에 주어 동사가 따로 있어요. 즉 뭐냐? 이 일 자체가 can be divided, 나뉘어지죠. 이게 동사예요. 그런데 into its separate processes, 그리고 separate 스펠링 틀리면 안 돼. 진짜 많이 틀렸었지 옛날에. separate 할 때 p, e 쓴 사람 진짜 많았어 옛날에. 내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자, 봐봐. 그러면은 이 일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과정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해놨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걸 굳이 분사로 하지 말고 왜? 앞에는 일이고 뒤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냥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쓰자고 주어 동사를. 앞에를 분사로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분사구문 만드는 원리는 이거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화면을 집중하게 해서 좀 정리해놓고서 안 지워지고. 자, 정리해놓고 다시 시작할게. 일단 주어가 일이야. 그럼 일은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비동사가 있지만 비행일 테니까 빼버리자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분사 형태로 그냥 남죠. 그런 다음에 앞에 with만 붙이면 분사구문 끝이라고 그랬어. 이게 with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이러한 일이 나뉘어진 채로 이랬어. 그치? 자, 그러면 일은 나뉘어졌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뭘 해야 돼? 뒤를 다시 주어 동사로 살려야 되지. 원래 원문장은 뭐였지? with 다음에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는 걸 분사로 썼단 말이야. 근데 위에를 봤더니 이제 거꾸로 하면 돼. 위에는 a number of 다음에 workers 했잖아. 많은 노동자들이 perform 한다는 거를 동사화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쓴 게 뭐야? a number of workers라는 주어가 그리고 각자는 여기서 부사로 쓴 거야. 제각각 perform 합니다.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게 더 일반적인 자연스럽지. 왜? 일을 주어로 삼고 사람을 분사 처리하는 것보다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걸 주어 동사 메인으로 삼고 일이 나뉘어진다고 분사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럽단 말이야. 특히 한국 사람 관행의 입장에선. 그치? 특히 보수적인 잠시여권 선생님한테는. 그치? 무슨지 알겠지? 녹화 안 한 거야. 선생님들 관점에서는 사람이 중심인 문화가 자연스럽다는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총괄평가 봤을 때 원리도 봐야지. 총괄평가는 이 뒤를 건드린 거잖아. 뒤에서는 with 뒤에가 어쨌거나 사람이 한다 일을이지. 근데 총괄평가 어떻게 나온 거야? 일이 행해진다 by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쓴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원문 자체가 with 분사구문이 있어요. 근데 분사구문의 위치가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고 지난번 총괄에 봤던 것처럼 분사구문 뒤를 일로 수동화해서 바꿀 수도 있고. 그쵸? 이거 체크합시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아래쪽도 가능하죠. 사실은 아래쪽 이 문장은 그냥 보면서부터 지저분해요. 왜? 난 사실 저런 주어 되게 싫어하거든. he or she 이런 거. 지저분하죠. 그쵸? 그런데 저렇게 안 하면 요즘 따지죠. 왜? 각각의 노동자가 왜 꼭 수컷이야? 왜 꼭 암컷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 he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요즘은. 그러니까 he or she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주어를 딱 특정하기 애매할 상황이면 하나를 없애버리면 좋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난 없앴어. 어떻게? 앞에 있는 부분을 접속사를 지우고 이 누군지도 모르는 각각의 노동자를 얘랑 같다라고 본다면 얘를 그냥 제거해버리면서 이 현재시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쓴 거야. specializing. 즉 한 가지 일에 특화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 주어를 일로 옮겨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 각각의 노동자라는 주어가
can work라는 동사가 그냥 이렇게 이어지면 되죠. 사실 이게 더 깔끔하지. because 다음에 each worker 뒤에다 컴마 찍고 he or she라고 또 연결하는 것보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난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봤어. 그런데 굳이 군더더기 또 붙인다면 with 분사 구문이 교과서에도 있고 모의고사에도 나오니까 또 나오신다면 그러면은 with를 붙여주고 each worker를 살려주고 뒤에다가 다시 he or she를 쓰는 형태를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보는 정도 내가 봤을 때는. 그치? 그런데 깔끔한 건 위에 문장이 깔끔하긴 하고 이해되죠? 그래서 어쨌거나 with 분사 구문은 모의고사에서 한 번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교과서는 오히려 그 with or desires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후져. 노출 빈도 너무 많고 나온다면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외에는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하나 그 다음에 요약 건덕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약문의 어휘, 어법 수정 하나 그 다음에 영작은 아마 일부 구간 한 4칸에서 5칸 정도 완성한 정도의 서답형 요렇게 나오고 그럼 듣기 2개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진 교과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이제 넘깁시다. 이거는 뒤에 마지막 보시고요. 모의고사에서 접는 자료 보세요. 접는 자료. 소책 자료 보세요. 자 모의고사 자료는 오늘 봐야 되는 자료들을 보시면은 제가 10지문에 대해서 위에 핑크색으로 별표 달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파이널 정리라고 해주고 자 보시면 핑크색 별표 달아놓은 자료들은 뭐냐면 서술형이 나오는 걸 말해요. 서술형이 나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별거 없이 그냥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냥 샷만 달아놓은 거는 객관식 지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객관식 지문들은 주로 뭘 보면 되냐면은 파란색 단어 그리고 옆에 주제 제목을 나타내는 영문과 한글 그리고 글의 이 단계별 내용 이걸 위주로 보시고 그렇지만 서술형 출제 지문은 노란색 줄친 거랑 빨간색 밑줄까지 보셔야 돼요. 빨간색 밑줄이 어법이니까 여기까지 봐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휘가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동의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래 satisfaction이 들어갈 자리에 gratification이 들어가도 같은 건 줄 알아보고 문맥상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아보는데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동의어 프린트 안 보겠지? 그래서 옆에 붙여놓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동의어 프린트를 줬으나 니네가 그거 보고 이거 보고 두 개 안 볼 것 같아서 프린트에 있는 거를 중요한 단어들을 옮겨서 넣어놓은 거예요. 핵심 단어는. 그러니까 이거 한 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봅시다. 모의고사 지문 중 21번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 내용은 그거죠. 일단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난 post purchase behavior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사고 가장 중립적인 행동이 뭐지? keep이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쁜 거 네거티브로 가면 뭐지? 반품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했던 함축 의미 추론이었던 사람들에게 권장하는 앰버서더가 되는 거죠. unpaid 앰버서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어는 제가 꼭 보라고 그랬어요. likelihood 자체가 가능성이라는 걸 아는 건 1차적인 단계고 그거 말고 이 자리에 문맥상 probability가 들어있어도 똑같이 가능성이라는 걸 알아봐야 틀렸다고 안 잡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봤을 때 자 요 마지막 문장인데 봅시다. 자 여기를 잠깐만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게 낫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써있어. 어휘 문제를 풀 때 가끔 너무 단편적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어휘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아까 그 지문인데 마지막 지문에서 잠깐만. 자, 요즘은 보자. 마지막 여기가 핵심 문장이거든요. 이 지문은 결국은 왜 이걸 하냐는 얘기야. 왜 소비자들이 구매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검토해야 되냐면 결국 이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 마케터 입장에서는. 능력에 대한 동의어는 보세요. 그런데 무슨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냐면은 네가 피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의 입소문인데 좀 부정적인 입소문을 피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밑줄 단어를 봤는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 네거티브에 밑줄이 있는 거야. 그럼 맞아 틀려? 문맥상 어색한 단어는? 일단 맞아 보이잖아. 그치? 그럼 잘 봐봐. 저기가 네거티브인데 여기가 업테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업테인은 얻는 거야. 단어가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필자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여기가 나쁜 거면은 피해야 되지. 좋은 거면 얻어야 되지. 그게 마케터가 소비자들이 구매 후 무엇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이유인 거야. 그치? 사람들이 결국 입소문이 좋은 거야. 그럼 좋은 입소문을 얻으려고 이걸 하는 거고 나쁜 입소문을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은 분명히 네거티브 하나에만 쳐있지만 앞단어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버이드도 무턱대고 고르는 거 아니야? 뒤가 파서치면 어쩔 거야? 이해되죠? 그럼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어휘 문제를 풀 때는 어법도 마찬가지지만 마침표가 나오기 전까지 앞에서부터 다 보고 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24번 질문에서는 내용을 봤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건 시간 압박에 대한 얘기였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fast paced,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런 생산성이라는 건 여기 보면 장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보면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결국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네거티브만 보는 게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들이 부를 얻게 된 거는 빨라서예요. 그렇죠?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더 높은 생산성이라든지라는 막강한 장점이 있는데 다만 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셔야 이 질문에 대한 내용 유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다음 질문 갈게요. 31번 질문 별표할게요. 원래도 별표가 있는 서답형이지만 중요해요. 자, 이 질문은 여기 어휘 먼저 볼까요? Instant credibility. 자, 즉각적인 신뢰성을 얻는다. 무슨 얘기야? Reliability. 일단 신뢰도. 그 다음에 dependability 무슨 얘기야? 역시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야. rely나 depend나 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신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런 즉각적인 신뢰를 왜 with가 왜 붙어? 이거 가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얘기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런 신뢰를 품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문장에서 봤을 때에 뒤에 내려가 보는데 여기 심지어 뭐뭐일지라도란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잘 보세요. 그들이 주는 충고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도 사람들은 듣는다예요. 자, 제가 변형 한 번만 해볼까요? They give인데 이 자리에서 given을 줬어요. 뒤에 두 칸을 채워야 된다면 뭘 채울래요? given. 네, by면 뒤에 뭐가 와요? them. to면? to도 them이라고 쓰면 돼요. 괜찮아요. 물론 그 them은 이 others이긴 해요. 잘 맞췄어요. 즉, 이 others가 저 뒤에 있는 them이겠죠. 즉, 여기서는 그들이 말한다. 위에 있는 they는 누구야? 저기서 말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달성한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이니까 given by them 할 때 이 them은 저 위에 있는 저 they야. 말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given to them 할 때 이 them은 또 위에 있는 이 듣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given을 줬는데 만약에 변형을 하라고 줬고 given을 그러니까 변형 형태 변형 없이 given을 꼭 쓰라고 줬고 그 다음에 전치사를 붙이게 돼 있다면은 by를 쓰건 to를 붙여서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다는 건 참고. 그리고 내려가 볼게요. 아래 내려가 봤을 때 자, 이 문장에서 we listen 다음에 여기 단어 볼까요? talent의 aptitude라는 단어 잠깐 보세요. aptitude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 여기 써 있으면은 지난번에 어느 학교였지?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이걸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이게 왜 나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무관한 단어라고 고르더라고요. 그 학생이 이거를 고도라고 봤던 거예요. 예, altitude가 고도예요. 그래서 그래요. attitude는 태도예요. aptitude는 적성, 소질,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aptitude는 동의어로 같이 외워야 됩니다. faculty도 어떤 경우엔 교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듣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faculty가 능력이라는 뜻이 있고 genius, 천재적 능력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gift, talent 이렇게 단순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 aptitude가 나와도 맥락상 통하는 단어라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내용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자, 결국은 사람들이 뭔가 한 가지 잘했으면은 그 분야랑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광고를 해도 우리는 그 부분을 들어준다고요. 여기서 시제 부분 하나만 잠깐 체크할게요. 어디였냐면은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꽤 많았어요. 여기에 잠깐만 정리하고 볼게요. 시제가 여기가 왜 has made고 뒤에가 did예요 라는 거죠. 특히 did 플레잉이 되게 어색해 보이는 학생들은 여기다 was를 쓰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았어요. was가 아니라는 걸 일단 얘기를 합시다.
was playing basketball. 그거야. 그 사람이 농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playing basketball을 이렇게 끊어내야 돼요. 저거 자체가 뭐야? While he was basketball이죠. While he was playing basketball. 즉 그가 농구를 하고 있으면서 he did는 뭘 말하는 거야? He made money죠. 제가 이 질문 설명할 때 계속 서장훈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서장훈 옛날에 농구에 은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he made money 했지. playing basketball 하면서. 근데 그것보다 그때 농구를 했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has made한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게 인도스먼트가 뭐야? 저 서장훈을 믿고 선택하세요. 이거잖아. 그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라는 과거에서 현재를 들어가려면 has made란 현재 완료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did가 대동사가 was를 쓰면 안 된다라고 아래쪽에다가 꼭 체크하세요. was playing이 아니에요. was는 아니고 did를 써야만 made money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다. 얘는 어법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볼게요. 32번입니다. 자, 이 질문은 내용도 잘 이해해야 돼요. 뇌랑 도시를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뇌랑 도시가 굉장히 유사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뭐지? 하나? 여러 가지가 아니, 여러 가지 딱 한 지점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죠. 그래서 중간에 경제가 어디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서 처리되듯이 외부의 자극이 들어와서 사고와 정보로 처리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두 가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이해합시다. 여러 차례 질문이 들었는데 if you were to look out 자체가 가정법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가 중요하진 않으나 그리고 그걸 물어볼 방식은 없으나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맞아요. 왜 그런지 잠깐 얘기할게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자리에 뭐를 써야 된다는 건 알고 가셔야 돼요. You are는 아니라는 거. 게다가 you are looking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건 알고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의 표현은 약간씩은 다 맞아요. 가정법 과거라고 해도 맞는 건 어쨌거나 과거형을 썼으니까. 가정법 표현은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이름을 붙이니까 과거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과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즉 네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뭐야? 실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야 되죠. 내가 만약 새라면 그럼 뭐야? 실제는 내가 새가 아니지만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문장이 네가 만약에 어떤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는다고 치자. 근데 넌 물론 도시를 안 보지만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가서 도시를 보고 한번 물어봤는데 쳐봐. 그럼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얘는. 절대 넌 그러지 않지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가정법스럽지 않은 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따지면 약간 if가 조건문 같지 않아요? 야,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거야?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거지. 그거는 현재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정한다 치면 누구는 가정법 현재라고 할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쨌거나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을 상상 가정하는 거니까 미래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러면 또 가정법 미래라고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if절 안에는 미래시에 조동사 쓰는 일은 없죠. if you will 이런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형태 자체는 저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시제를 사뭇 다르게 설명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당장 시험 문제에서 그걸 반영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해되죠? 게다가 지금으로서는 안도현 소리시는 게 모든 선생님이 다 다르게 말했으니 차라리 낫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셋 다 가정법 미래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또는 가정법 현재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약간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저것만 보고 가세요. 그냥 were to look out만 보고 가세요. 그냥 이런 상황이라고 치자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아래쪽 단어는 보세요. 놓여있다, 놓여있다, 위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과거분사 located를 포함하여 총 4가지를 썼습니다. 자, 경제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놓여있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되죠. 그럼 you will see 아마 너는 제대로 된 답을 찾기 힘들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요 단어 interaction 이게 여기서 핵심어죠. 왜? 모든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상호작용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경제가 나오는 거니까 딱 여기요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이 it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그것이 with the brain's operation 뇌의 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면 it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 노란색 전체가 it이에요. 즉 경제라는 건 딱 한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엘러먼트가 인터랙션 한데 생기는 거잖아.
딱 그런 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어우러지는 게 뇌의 작용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세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이게 so it is가 왜 여기서 의미가 있냐면 어법 문제로 이게 아래쪽에 써놨지만 so is it이라고 써 있을까봐 내가 말한 거예요. 왜냐? 다른 지문에서 보면 그렇게 나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엄마 짜장면 좋아해. 그러면은 나준대. 뭐라 그래요? So do I 그러죠. 걔 음악에 관심 있어. 그럼 so am I 그러죠. 우리 아빠도인데 그럼 so is he 그러죠. 그쵸? 그럼 봐봐. 어떤 거는 비동사가 먼저 온단 말이야. 차이는 이거예요. 아래쪽 가볼게요. 필기를 해놨는데 이 설명이 오히려 어려워서 써있는 거를 설명 안 듣고 가면 나중에 이것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일단 선행절이 뭔 살이야. 선행사가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절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용을 볼게. 이렇게 어순이 바뀌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I like 했는데 뭐 예를 들면 팀 그랬어. 난 팀을 좋아해 그랬는데 이 A라는 애가 이렇게 말했더니만 B라는 애가 얘기하는 거야. So does Kate 이렇게 얘기했어. 삼각관계 출현. 뭔지 알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봐봐. 이게 그거야. 여기 있는 Kate라는 주어가 앞에 있는 절, 선행절이라는 건 이거잖아. 이 A라는 게 선행절이지. 선행절의 주어는 얘지. 그치? 이거랑 여기 있는 이 주어가 다르네? 이럴 때는 어떻게 돼? 도치가 된 거야. 이렇게. 도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나 팀 좋아. 그러면 케이트도 걔 좋아한다는데 이렇게 된 거지. 주어가 다를 땐 이렇게 so does Kate라고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윗문장 그게 아니잖아. 윗문장은 뭐야? 위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냥 끌어다 쓴 대명사라니까? 그 일이 여기서도 해당이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이 it이라는 거는 앞문장. 앞에서 내가 노란색 꺾은 줄 이렇게 쳐준 요거였잖아. 그치? 즉, 한 지점에서만 경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인터랙션에서 경제라는 게 생기는 거다라는 그 문장이 뇌의 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니까 다른 표현을 쓴다면 뭐야? 마찬가지인 사례다. 그 다음에 true for 이런 거 많이 쓰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해당되다 이렇게 쓴다 그랬지. 이해돼요? 어디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it이 앞문장을 말하는 대명사고 그 다음에 is를 쓴 거야. 그러니까 so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앞에와 다른 주어를 같은 주어를 쓴 거니까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어순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단어 잠깐 봅시다. 두 번째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서 become이라는 단어에 수를 가끔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건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위치가 나왔을 때 그 뒤에 나온 동사 수는 단수가 많이 와요. 왜 그러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킬 때가 많죠. 그쵸? 그런데 지금은 becomes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앞문장 전체를 본다면은 여기야 이 앞에 materials하고 textiles가 도시로 이 기차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기차가 운반합니다. 원자재를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원자재를 운반한다는 일 자체가 가공 처리된다? 아니잖아요. 운반되는 일이 어떻게 가공 처리가 돼요? 뒤에 나오는 경제적 제품으로.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말한 선행사는 앞에 있는 materials, textiles라는 요 복수형 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복수형 동사가 왔던 거죠. 이게 바로 뇌가 도시랑 흡사한 두 번째 이유였던 거죠. 도시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텍스타일즈 원단 공장은 전주에 있단 말이야. 한일합섬, 제일모직 다 전주에 공장이 있어. 경부 고속도로라는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서울이란 도시에 오지. 그러면 거기서 서울에서 디자이너들이 가공 처리해서 한일합섬, 타임 이런 데서 옷 만든단 말이야. 뭐 빈폴 이런 거 헬스타 우리나라 LG 패션 이런 거 다 전주에서 원단이 올라온단 말이야. 만들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그게 이코노미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뭐야? 결국은 외부 우리 시각이라든지 후각, 청각, 촉각 같은 센서리 organs에 들어온 시그널즈가 있겠지. 그 시그널들이 나의 뇌를 거쳐서 드디어 뭔가 감각, 이미지, 생각, 판단이라는 어떤 정보화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닮아 있단데 이 사람이 위트 있게도 어떻게 쓴 거야?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텍스타일과는 다르게 정보는 이 뇌신경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고속도로를 타고 온다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 하이웨이를 타고 온다 이렇게 두 가지가 얼마나 닮았냐 이렇게 쓴 거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특히 alteration 한번 보고 가세요. 왠지 느낌이 몰라. 느낌이 왔어. transformation, 그다음 variation, alteration, translation인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translation 동의어로 볼 수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 alteration이 괜찮을 것 같아요. 변화이고 변경인데 transformation 자체를 바꿔서 다른 단어 내면 alteration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33번 질문에서는 결국 뭐가 먼저다? 감정? 몸, 그쵸? 내 몸의 반응이 먼저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래쪽에서 어휘 중에 convey라는 단어 한번 체크하세요. convey. 전달하다는 단어예요. transmit이라는 단어 대신에 convey를 쓸 수 있다라는 걸 꼭 체크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역시 단어 중에 요 단어. 여기 원래 이 입술을 웃는 얼굴을 한 다음에 만화책을 한번 평가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더 사람들이 재밌다라고 느꼈다는 얘기죠. 이 어휘 자체가 문맥상 맞느냐 틀리냐 했을 때 judge 대신에 평가하다니까 evaluate나 estimate나 gauge라는 단어를 되게 생소하다고 느끼더라고요. gauge라는 단어도 역시 평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primacy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필수 언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게 바로 저거죠. 아까 봤지만 요 지문은 서답형 출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했다고만 이해하면 돼요. strange라는 보어가 앞쪽에 도치되고 as가 마치 도우처럼 쓰인다면 그래서 though it may sound strange라고 써야 하는 건데 어순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서답형을 안 내고 어법 문제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개념을 교과서나 다른 지문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모태로 여기서 보고 다른 지문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었다는 거 보고는 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4번. 34번 질문은 첫 문장. 자, 이 질문을 영작하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길이는 영작하라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게다가 얘는 주제문이야. 그러면은 영작의 요건이 맞아요. 대신 나오는데 restriction을 줬는데 어형 변화가 불가고 어휘 추가만 돼. 그럼 뭘 쓸래요? 어떻게 써야 되지? restriction을 줬는데 어형 변화는 불가, 어휘 추가 가능. 어떻게 써야 돼? 앞에는 뭐 안 붙여? 앞에 붙여야 돼. 왜냐면은 of를 붙인 건 잘했어요. of the number of items를 여기 그대로 쓰는 건 좋아. 그렇지만 앞에 더를 써줘야 돼. 그러면은 of라고 수식어구가 뒤에 붙으면 앞에도 더를 붙여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restricting이라는 동명사를 쓰면 그냥 바로 of 없이 the number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지만 the restriction of the numbers까지 써줘야 돼요. 보통 그렇게 쓰는 게 제목으로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선 지금 영작을 쓰는데 내가 외운 거랑 사뭇 다르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거나,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동사의 수가 중요하죠. 왜? 여기 동사가 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얘는 뭐지? 얘는 이렇게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 그렇지? 동사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 restricting 자체가 boost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증진시켜준다라는 동사가 단수가 돼야 되는 거는 동명사가 주어였으니까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가 봤을 때 여기 scarce라는 단어는 이 지문에서 사실 굉장히 핵심어예요. 왜냐면은 사실 단어의 의미 자체는 다르지. restriction은 제한이고 scarce는 부족이니까 달라. 근데 결국 이 지문은 우리 지난번에 총괄평가에서 당했지만 want. 내가 깜짝 놀랐다. want를 OMR을 다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want를 쓴 애가 많더라?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는데 앞 단어를 못 썼더라. positive 오히려. 그래서 want가 맞고 positive를 틀려서 그 문제가 틀린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그래서 우와, 나의 예상과 다르게 난 positive를 맞추고 want를 못 썼을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쨌거나 want를 생각보다 많이 썼더라는. 자, 근데 말하자면 이게 want 계열의 단어야. 즉 뭔가 내 마음껏 못한다라는 계열의 단어. 그것도 restriction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제약, 제한이라는 얘기나 결국 부족, 결핍이라는 얘기나 scarcity, 결국은 뭔가 희소성이 있고 뭔가 부족하고 이게 다 같은 계열이야. 이 지문에서만큼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계열의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요약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bareness 기억할 만한 단어입니다. lack 역시 부족이고요. shortage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요 부분은 영작으로 나온다면은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준 다음에 뒤를 채우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온다면은 제시어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빈칸을 주는데 홀드 하나 정도 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채우게끔. 그럼 빈칸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칸을 채우게끔 나오는데 빈칸은 네 개, 제시어는 하나. 그러면 적당히 문제를 채점하기 쉬우면서 그런데 물어볼 건 다 물어볼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교과서에선 관계부사 나왔고 그 다음에 부정어 도치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고 시제가 앞에 전체적으로 didn't였으니까 뭐 is it이 아니라 was it이라는 거 알 수 있겠느냐 hold의 3단 변화 had라는 거 아니냐까지 한 큐에 다 볼 수 있죠. 빈칸 꼴랑 4개 가지고 그러니까 채점하기 수월하고 애들이 와서 이것도 맞나요 저것도 맞나요 안 물어보니까 편하실 거고 괜찮은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주의하세요. 통영작은 안 나와요 쟤는. 자 넘어 37번 봅시다. 자 37번 문제에서는 생산성 문제였죠. 이 지문은 사실은 내용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법이나 어휘나 이런 거에서 서술형 출제가 돼서 틀릴 가능성은 있고 객관식은 안 틀려요. 왜냐면 결국은 뭐야? 혼자 다 하다가 나눠 하니까 잘 만들고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든다 이거잖아.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다만 영작 같은 부분은 조금 봐야 돼요. 그리고 내용상 봤을 때 자 아래쪽에 단어 중에 인테일만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왜냐면 포함하다라는 단어 중에 수반하다, 포함하다라는 단어 중에 옆에 include나 contai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incorporate랑 entail은 써있을 때 involve 자리에 써있을 때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지를 잘 모를 것 같으면 빨리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 지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얘는 반드시 영작에 나올 것 같은 감이 와요. 영작이 오는데 분사 활용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으로 나오기에는 내용이 너무 심플하단 말이야. 뭐 주제 제목 요지를 헷갈려요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 이 지문은. 그리고 원래 37번이 간접 쓰기 지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도 너무 딱딱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얘는 객관식은 그닥 안 틀려 내가 봤을 땐. 그런데 틀리면은 영작에서 삐끗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책받침 안에 들어있었던 분사를 활용한 문장들은 꼭 보고 가세요. 느낌상 틀리면 거기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separate를 틀리면은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내가 잠깐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요. would have produce인데 would produce라고 나올 거예요. 아니면 좀 치사하게 나오면은 여기를 빈을 추가해 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이 day가 있는데 수동태를 못 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이 would have been produce라고 나오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빈을 쓰면 틀렸다라는 거 또는 would 다음에 그냥 produce라고 써도 틀렸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얘는 영작으로 낼 만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온다면 밑줄 어법으로 would produce라고 나오거나 would have been produce라고 나왔을 때 틀린 걸 잡아내는 거. 그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9번 갑시다. 39번 질문은 옆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쓰냐면요. 어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명확하게 확인 이라고 쓸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조건 more less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가시키다, 감소시키다, 좋아지게 하다, 악화시키다, fewer, less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은 어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원래 또 객관식 출제 지문이기도 한데 근데 첫 지문에도 벌써 나오지만 감소가 벌써 나오죠. 그쵸? 근데 감소도 나오지만 여기는 더 적어진다. 그치만 이게 more로 나오느냐? 그 다음 뒤에는 more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가보면은 자 아래쪽에 내려갔을 때 여기는 더 작다 이런 건 쉬울 거야. 맞출 수 있는데 여기는 more 나오죠. 그쵸? 더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개념을 놓치는 건 이거예요. 자 결국은 호기심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적은 게 좋은 거예요? 지문에 딱 나와요 그게. 근데 이 지문 자체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게 좋은데 나이 들면서 호기심이 적어져서 아쉽다라고 나오지는
안 나요.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호기심이 많은 게 참 좋은 건데라고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관념이 있는 거지. 이 지문에 대해서는 좋고 나쁘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 호기심이 있는데 점점 나이 들면 줄어든다. 4세부터 줄기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냥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 개념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좋은 건데 호기심이 있는 게 나온 단어를 보면 다 나쁜 거란 말이야. 엉망진창이고 비효율적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서 안 보고 가면 more efficient를 고르기 쉽단 말이야.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명확하게 보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봤을 때서 위에서도 아까 내가 거긴 봤나? 디폴트 세팅이 뭐예요? 기본값이 뭐야? 기본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문에 다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지문의 다른 말. 지문의 디폴트 세팅을 같은 걸 지칭한 다른 단어. 한 개가 아닌데? 뭐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막 그림 그리면 설명했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죠. grooves, channels, 하나 또 있어요. pathway 어딨어? 여기 있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디폴트라는 거는 기본값. 아까 얘기는 한글은 제대로 했어요. 기본값이 뭐야? 아까도 했지만 왜 눈이 와요? 겨울이니까 이게 기본값인 거야. 그럼 겨울에 뭐가 없냐 이렇게 되는 거지. 추운데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경로라는 거야. 그게 pathway고 그게 정해진 채널이야. 이거면 저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아기 때는 그렇게 안 된다고. 겨울은 원래 당연히 눈이 다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눈이에요? 겨울이니까. 겨울은 왜 눈이에요? 추우니까. 그럼 왜 추워요? 뭐니까? 그럼 그 바람은 왜 와요? 뭐 이렇게 계속까지 애기들은. 그래서 무슨지 알겠어? 그럼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야. 왜? 그냥 눈 하나 오면 그냥 그거로 끝나면 되지. 계속 물어보니까 영양가가 없지. 계속 질문마다 끝나니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야. 왜? 뭐 하나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지저분하게 질문만 연결고리 생기니까 핵심을 파악을 못하니까 메스고 less efficient라고 말한 거야.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어른들은 바꿔 말하면 겨울이니까 눈이겠지 뭘 궁금해. 끝. 정해진 통로, 정해진 채널, 정해진 pathway, 밭 사이에 걸어가는 길은 그 그루브 하나 이거잖아. 네 개는 같은 단어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그거랑 다른 게 뭐야? 어렸을 때는 수백만 개의 뉴런스가 있잖아. 연결이 있잖아. 그치? 그게 다른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아기 때랑 다른 점이고 자, 아래쪽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여기 요 단어 잠깐 볼까요? 여기 프론이란 단어가 있고 스펠 주의하세요. 프론이랑 다른 거야. 프론은 앞에서 나오죠. 뭐뭐 하기 쉽다 할 때 나온 거고 프룬은 원래 가지치기 하다. 여기서는 PP 형태로 써서 결국은 비동사 뒤에 remove 드거나 eliminate 드를 쓰면은 다 제거되다, 없애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쓰면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애기들도 결국 기본값만 남기고 나머지 잔가지들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40번 질문. 자, 40번 질문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결국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다? 없다고. 다만 음식의 조합이라는 거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주제나 제목을 봤을 때 건강에 좋은 음식 이러면 안 돼요. 건강에 미치는 음식의 결합의 중요성 이런 건 되는 거지. 컨비네이션이란 말, 연결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문장에서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o foods 그 어떤 음식도 이거라거나 이거라거나 라벨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만 조합은 세 가지가 나오죠. 모두 몸에 좋은 것만 먹은 사람, 그치만 모두 나쁜 것만 먹은 사람, 간혹가다 나쁜 걸 섞어 먹은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쵸?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자였어? 가끔 치킨 먹은 애가 승자였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가끔 먹은 걸로는 나쁠 거 없다. 그렇다고 좋대? 나쁠 거 없다고 나온 거야. 그냥 중립이야 걔는. 그쵸?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먹었지만 걔는 밸런스가 없었고 늘 나쁜 걸로만 먹은 사람도 문제가 되고 이게 세 가지 예시가 있었던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는 아래쪽에서 봐야 되는 단어 요 단어를 보세요. 여기 현관표 한번 칠게요. 특히 abstain이라는 단어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stay away from 하면 말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삼가하다, 자제하다예요. 즉 튀긴 음식을 좀 멀리 한다는 뜻이죠. abstain이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좀 삼가하다, 자제하다. 일치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요약 문제가 나왔을 때 뜻 자체를 모르는 단어에 많이 속해요. 기억하시고요. 원래 요약 문제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부분 대입항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서 41번 문제에서는 자, 이거 주제를 많이 놓쳤기 때문에 잠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농업 자체의 얘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농업이라는 게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생기고 나서 초기의 발달 단계, 농업이 잉여를 만들어내고 직업의 분화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가 직업의 전문화가 생겨서 직업의 안정화가 생기기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쵸? 내용상. 자, 이 지문에서는 아래쪽에 내려가서 단어 좀 잠깐 볼게요. 자, 단어 중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서 vital,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들에서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다음에 requisite 이라는 단어는 쓰라고는 절대 안 나와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일치 문제 정도 나오면 모를까. 자, 드디어 잉여라는 게 생기죠. 농사를 지으면서.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주의하세요. 이 문장 얘는 주로 삽입 포인트죠. 문장 삽입 포인트예요. 앞에까지는 뭐야? 결국은 seldom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했던 이유는 옛날에는 사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식량이나 필수 요소들이라는 게 seldom sufficient니까 충분해 안 해? 안 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해. sufficient니까 seldom이 맞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가 often이면 무조건 틀렸나? 아니지. insufficient면 뒤에가 종종 불충분했다 되는 거죠. 그쵸? 자주 떨어졌어. 부족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을에 있는 촌장님이나 마을 의회를 먹여 살릴 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일을 해야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work 패턴을 싹 바꿔버리는 게 농업이란 얘기죠. 드디어 잉여라는 게 생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게 가능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봤을 때 enabling 다음에 여기 이 체크 it은 의미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farming population이라고 했어요. 이 질문은 어법이 출제되진 않아요. 그냥 의미만 보시면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 잉여가 생기니까 이 사람들에게 즉 이 사람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먹을 걸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는 지도 정치를 제공했을 거고 병사들은 안정성을 제공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가능하냐? 저 농사 짓는 사람들인 이시 투부정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죠. 계속해서 농산물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줬고 잉여는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을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 인간의 일이 점점 더 전문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기술도 발달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다? 나중에 점점 더 more efficient in their use of time and energy예요. 시간과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 되었고 결론은 여기 있었죠. 마지막에 여기 현관펜 치면 되죠. Improved quality of life. 삶의 질이 높아졌고 The higher standard of living. 삶의 질이 높아졌고 그래서 결국 사회의 안정성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는 어디 있어요? 농사를 지음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회가 안정화되었다 라는 것까지 가시면 됩니다. 농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굉장히 길게까지 본 지문입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